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일본 잠깐 갔다가 미국 갔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무진. 네. 어제 그 파리올림픽은 사실은 목재 건축물을 많이 하는 나무 올림픽이다 뭐 이런 리포팅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저희 그 나무 전문가 노윤석 수석연구원한테 이제 그 저희가 썼던 취재했던 내용을 딱 들으니까 그 답신이 온 게 4년 전 도쿄올림픽도 나무올림픽이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일본 하면 또 삼나무가 유명하잖아요. 나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 경기장 천정을 삼나무로 설계를 했던 거예요. 와. 나는 왜 몰랐을까? 그 삼나무에서 몸에 좋은 향도 많이 나왔을 텐데 네, 그럼.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기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홋카이도상 낙엽송 뭐 이런 거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 골조를 세웠다. 이런 스토리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네. 나는 왜 몰랐을까? 그냥 침대로 망했다 뭐 이런 그 얘기만 얘기만. 악소문만 듣고 시도를 이해를 못한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올림픽 중계단에 그 스포츠 전문 기자님들만 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같은 기후 전문가들이 가야. 네, 저 안 보내셔도 되는데요. 다른 분들은 좀 많이 가셔서. 네. 그러니까 올림픽이 문화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탄소 중립 도전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거를 좀 꼭지가 우리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어떨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OBS 사장님한테. 일단 오늘의 기후에서 우리가. 네. 제가 얘기하면 또 저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예. 가셔도 되죠. 뭐 저희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빠르게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폭염에서 밖에서 일하는 분들의 참 안타까운 표정과 깊은 한숨 이럴 때 국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뜻밖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화답을 했어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최악의 폭염, 극한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일자 영국의 독립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극한 폭염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부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네.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규칙이 확정된다면 3,600만 명 이상의 노동자, 즉 건설 현장 노동자, 배달 현장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등의 폭염 부상 및 질병, 사망을 상당히 줄여나갈 것이다. 어떤 규칙일까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열 지수가 일정 온도를 넘을 때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는 물과 휴게 공간에 대한 접근성 증대가 포함된다. 또 열 지수가 너무 높을 때 우리 온도로 한 32도 정도 될 때 이 기준은 2시간마다 15분씩 유급 휴식을 제공을 하고 전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위험 경고를 포함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발동해야 된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가이드라인 있지 않나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 규칙은 벌금이 있습니다. 의무인가요, 네. 이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벌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국의 일반 의무 조항에 따라 위험한 수준의 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은 약 16,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네. 행정부 관리들은 그러니까 주정부 규칙과 별개로 연방 규칙이 새로 이제 처음으로 제정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면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올라갈 것이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금하면 또 세잖아요, 벌금이. 네. 이게 연방 정부에서 폭염 노동자 보호 대책으로 나온 첫 번째 규칙이래요. 네. 역사상 처음의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식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요? 네.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조치 해서 이거를 위반하는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조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한다. 네. 이게 이제 노동부 내용이었고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한 5분의 1 정도 분량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국토부는 뭐 하느냐. 네. 지금 또 미국은 한쪽에선 땅이 넓어가지고 한쪽에선 폭염인데 한쪽에서 또 홍수잖아요. 네. 또 한쪽에선 또 뭐 이렇게 지난달까지 폭설이 오기도 했고 이런 극한 기후로부터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해가지고 홍수 피해가 심한 곳에는 펌프장, 뭐 배수로, 개보수를 하고 뉴욕 같은 대도심에는 어떻게 하면 그늘이 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 것이냐. 우리나라처럼 하면 될 텐데. 네. 그리고 이 지역이 그래서 특징이 연방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투자에서 발생하는 혜택의 40%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국토부는 뭐 이렇게 한다. 환경부는 보고서 계속 내라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한다. 이제 그 산림청, 우리나라 산림청 같은 그런 농업기관에서는 산불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또 극심한 더위와 산불 속에서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마이크로 그리드 또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를 포함해서 14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의 또 그리고 또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가로수 네. 또 녹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위기에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대선이 TV 지금 토론 한 번 할 가능할지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네. 그래서 가디언은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면 이 모든 약속은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주들의 로비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 벌금 맞는 거 이건 또 미국은 로비 단체들이 또 합법적으로 로비를 돌아가잖아요. 하죠. 예. 그래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된다. 갈 길은 멀다. 하면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하면서 기후 대응 법안에 소극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멍청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면 재난이 닥치면 빨간색 주도 파란색 주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기후 대응에 소극적인 거는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난이 닥치면 공화당도 민주당도 없는 거죠. 네, 미국에서. 어쨌든 뭐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로 봐서 선거가 쉽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노동운동 진영 또 기후 진영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폭염 작업 보호 조치를 요구하면서 폭염 파업을 벌여온 사례도 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뛰어들었던 노동운동가 그렉 카사르라는 분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노동자들은 극심한 더위로부터 연방정부의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될 보호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조치가 며칠 만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요. 네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노동계 그리고 기후 시민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이제 폭염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의 조사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아서 정책적 제안을 지난 2021년부터 쭉 계속해 오던 끝에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다가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이 제안이 백악관의 이번 규칙 발표에 큰 도움을 줬다라는 평입니다. 2011년부터 21년까지 436건의 사망이 있었으면 여기도 참. 비슷한 게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희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에서의 안전 전문가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폭염 시 뭐 폭염으로 사망이 몇 명이다 발표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축소된 거라.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은 간접적인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네. 현장하고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가디언도 똑같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 연방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436건의 사망 사례 폭염으로 인한 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수치는 너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현장하고는 다르다. 더 이런- 많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 보면 어쨌든 국가가 이 극한 폭염, 네. 극한 홍수 요 속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는 사실 의지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통계도 많고 우리도 현장에서 그런 논의도 많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네, 날씨도 그런데 참 통기타 선율이 그리워서 다시 한번 공기청정기 그룹 에어서플라이. 에어서플라이를 소환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Lost in Love 듣고 4부에서 뵐게요.